나타나는 온이야 사이드 놨었니? 예. 기자여러분들 토요일날 시신도 못하시고 고생이 많습니다. 네, 기자여러분들 토요일인데 시신도 못하시고 고생이 많습니다. 김기식 의혹이 양파 껍질 가득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 금융 전문가로서 금융계획을 늦추지 않겠다는 결단력을 보여온 김 전 의원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인사라는 청와대 성명이 무색할 정도, 한마디로 인사 참사입니다. 김기식 원장의 화려한 갑질 이력은 애초부터 그가 참여연대 출신 금융 전문가는커녕 노골적인 갑질의 달인이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 원장은 지난 2014년 보좌관을 대동하고 한국 거래소 예산으로 우즈베키스탄 방문, 2015년에는 정부의 기관기관인 대경제정책연구원 예산으로 여비서와 함께 30만 원짜리 미국과 유력 상제입니다. 같은 해 5월에는 우리은행 비용으로 중국과 인도 방문. 게다가 자신이 소장으로 있던 더미래연구소에서 지난 3년간 피감기관 담당자들에게 1인당 350에서 600만 원짜리 오액 강좌를 방강제 수강케 하는 등 그 비의혹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이 정도였다면 그를 금융검찰 금융감독원이 아니라 서울중앙지검으로 보냈어야 했습니다. 오로지 코드 인사로 참여연대 출신은 만사오킬, 묻지마 인사, 끼리끼리 인사가 김기식과 같은 인사 대참사를 이야기한 근본 원인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금융을 감독할 것이 아니라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특별 감독을 받아야 할 김기식 전 의원을 건강원장에 앉혀놓고 참여연대 출신으로 계획성과 전문성을 모두 갖췄다고 추켜 세우는 청와대 인사 검증 시스템은 완전 마비된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사실을 알고도 그 인맥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청와대와 김기식이 한 통속으로 국민을 쏘기로 한 오만 불손한 태도를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혹시라도 참여연대 출신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역시 참여연대 출신 김기식 원장 인사 검증을 회피한 것이라면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2014년 정책금융공사 감사에서 공사 직원들이 기업별 돈으로 해외 출장을 간 일에 대해 명백한 로비 접대라고 엄중히 징계해라고 했던 표리부동 내로남불의 끝판왕 김기식 원장에 대해 분명한 조치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인명권자인 문 대통령은 이번 사태로 논란과 국민적 분노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행여나 김기식 원장을 거취를 통해 그저 그를 보호하려는 꼼수를 부릴 생각은 말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뇌물과 직권남용, 정치자금법 위반, 특히 김 원장이 강조해온 김영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그를 검찰에 고발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과거 20세기 1991년 제13대 국회의원들에게 로비성 A유를 제공해 당시 여야위원 3명이 모두 구속되어 징역형을 받았던 사건과 이번 김기식 황제여유는 동일한 갑질 뇌물 A유 사건입니다. 문재인 정권 주변에서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미투에 대해 이제는 어린 피감 산하기관을 상대로 범죄적 수준의 갑질 삥뜯기에 해를 내두를 지경입니다. 국회 인사청문회도 무시하고 조작가 위선자 양승동을 KBS 사장에 임명 강행해온 문재인 대통령이 온갖 비의혹에도 불구하고 김기식 원장 조치를 미룬다면 국회 차원에서의 국정조사 청문회는 물론 김기식 비의혹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진상규명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밝혀줍니다. 자유한국당은 함진규 정책위 의장을 김기식 갑질 예유 진상조사관 단장으로 앞으로 청와대가 김기식 비의혹 진상조사에 대해서 조그마한 소홀이나 덮어두기를 한다 그러면 국민적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김기식 황제 갑질 예유 진상 조사를 촉구하는 국민적 바람과 또 그에 관한 제보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도 밝혀집니다. 아울러 김기식 원장 뇌물 예유 사건에 대해 인사검증을 담당한 청와대가 직접 고발 조치하고 검찰의 적극적인 수사 착수를 독려하길 강력 촉구합니다. 이와 별도로 자유한국당은 함진규 갑질 예유 진상조사관을 중심으로 김기식 원장에 대한 추가적인 제보 사항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와 함께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로만으로도 검찰 고발 조치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듭니다. 오늘 원식 원내대표가 견해 권력 원식 원내대표가 견해 투표 시기 그리고 권력 구조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문재인 대통령 견함 발의와 함께 국민 견해는 거둬 차버리겠다는 그런 입장을 오늘 대내에 천명한 것입니다. 작년 5월 19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의 5당 원내대표를 초치해서 선거구제 개편이 함께 이루어진다면 대통령제가 아닌 권력구조도 수용할 수 있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선거구제 개편이 제대로만 된다면 꼭 현행 대통령제를 유지할 필요는 없지 않나, 다른 권력구조도 선택 가능한 것 아닌가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 사실을 지금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가 그 입장을 분명히 국민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도 채되지 않은 이 시점에 문재인 대통령은 자유한국당이 그리고 야사당이 선거구제 개편을 비롯한 국민 대표성을 강화한 비례제를 수용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권력구조 개편에는 어떤 경우든
야당의 요구와 주장을 제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그 입장을 오늘 무원식 원내대표가 밝힌 것입니다. 견을 가지고 대국민 사기극, 견 장사밖에 해란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여실없이 국민들 앞에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은 거듭 촉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작년 5월 19일 5당 군내 대표 회동을 초치했듯이 이 견과 관련해서 대통령과 국회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모여서 국민 견안 합의를 할 수 있는 자리를 하루속히 만들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다음 우리 함진규 김기식 갑질 예우 진상조사단 단장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예, 그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현 정부의 인사 부재가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KBS 사장 양승동 사장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고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임명을 했고, 또 우리 김기식 금융감독 원장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문제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걸 무시하고 이렇게 또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표께서 얘기하신 대로 우리 김기식 금감원장의 이런 갑질 이력이 여러 가지 제보를 통해서 점입 가경입니다.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우리 사회에서 그 만연한 접대 로비 문화를 정비하자고 하는 취지에서 놓고 보면 고위 공직자로 제안할 경우 고위 김영란법 제정 자체의 의미가 없어집니다. 이 자리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굉장히 금융기관을 감독해야 하는 막강한 자리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또 국회의원 되고 나서도 많은 그 기관에 대해서 비판을 하셨던 분이라 이런 세상스러운 것들이 밝혀지면서 국민들한테 너무 많은 실망을 주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아마 우리 당에도 계속 제보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공직자 윤리위원회 하게 되면 특별 감독을 받아야 할 지경까지도 이루고 있습니다. 청와대에서는 이런 것을 신중히 검토하셔서 하루속히 김 원장에 대한 문제를 해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들은 국민들이 하나하나 다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자유한국당은 4월 임시국회 대정부 질문을 통해서 김기식 사태는 물론이고 그동안 문재인 정권에 노정되어 온 정책적 가오와 포퓰리즘의 실체를 분명히 드러낼 것입니다. 특히 인사와 정책에서 벌어지고 있는 난맥상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은 지금 지방선거에만 모든 포커스를 맞춰두고 견도, 추경도, 심지어는 남북 정상회담이나 GM 사태도 타임테이블을 온통 6월 지방선거에만 맞춰놓고서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이런 마당에 자신들이 낸 방송법은 극구 결사반대하면서 견 부수법안인 국민투표법은 청와대 비서실장까지 나서서 종용하는 상황입니다. 본말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견이 우선이지 국민투표법이 결코 우선이 아닙니다. 아무리 이 정권이 선거에 목을 내고 회란이 되고
올인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민심은 아랑곳하지 않고 국정 시간표 자체를 정략적 목적에 따라서만 가져가려는 작태는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기만적인 한미 FTA와 한일 협상, 뒷감당하는 대책조차 못 만들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문제.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이런 정책 남맥상의 실체와 실상, 그리고 인사 참사를 빚어내고 있는 인사 남맥상을 국민들께 낱낱이 알려가도록 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 김기식 이 원장은 얼마나 지금 웃기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비서와 AU를 갔으면서도 불구하고 당시 새누리당 간사에게도 가자고 했는데 가지를 않아서 그 비용을 처리하기 위해서 자기 여비서를 데리고 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도대체 국민들을 어떻게 보고 이런 얘기를 하십니까? 예상과 같이 마치고 기자 여러분들 질의응답 수행하겠습니다. 김기식 원장 추가 제보 관련해서 좀 공개하실 만한 내용은 좀 있습니까? 지금 그 추가 제보된 내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내용의 팩트를 지금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고 어제 토요일 오늘 일요일인 관계로 그 팩트를 확인하는 그런 시간적인 문제가 주일이라 이렇게 진행되지 못한 부분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식 원장에 대한 추가 제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외유성 출장으로 거론하시는 게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요. 한국거래소하고 대외연하고. 근데 한 건에서 그 동행한 보좌진의 성별을 특별히 강조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저기 팻말에도 여비서 동반이라고 써있거든요. 여비서는 여비서니까 여비서라고 한 것이죠. 그 질문이 되려 좀 이상합니다. 좀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당시 새누리당 간사에게 가자고 제안을 했다는데 당시 새누리당 간사는 갈 이유가 없다 해서 가지 않았다고 그분의 이야기를 확인한 결과 자기가 안 간다니까 여비서를 데려갔다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다 확인해 보시면 알겠습니다. 미래 국무총리 시정연설에는 불참하실 계획이십니까? 지금 서울국회 의사 일정이 교섭단체 간의 협상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국회 의사 일정은 교섭단체 간 합의가 이루어져야만 의사 일정이 수립되는 것이죠. 그런데 서울국회 의사 일정이 지금까지 합의되지 못했습니다. 대정부 질문 말씀하셨는데 지금 의사 일정이 합의가 안 되면 대정부 질문 자체도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혹시 대안 갖고 계시는가요? 의사 일정에서 특히 국민들의 알 권리와 또 이런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정부 질의를 질문을 통해서 특히 문재인 정권의 인사 정책의 난백상을 밝힐 것입니다. 오늘 우원식 대표가 간담회에서 방송 독립성 담보할 감사법 개정안 특성을 특수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제안이 이게 분명히 실언 돌입니다.
가방위에 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제출한 그 법안을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이 그 법안에 토시 하나 손대지 않고 그 법안대로 방송의 독립성과 또 정치권의 정치적인 개혁을 원천적으로 또 줄여나가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가장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원점에서 논의를 하자는 것은 가방에 그 법안 처리는 하지 않겠다는 그 입장으로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꼼수는 부르지 말아야 되죠. 김기식 금감원장 검찰 고발 하시나요? 청와대에서 책임 있는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자유한국당은 김기식 갑질 애유 진상조사관의 활동과 함께 검찰 고발하겠습니다. 법률 검토를 지금 하고 계신 건가요? 이미 상당 부분 완료되어 있습니다. 지금 팩트하기 때문에 추가로 그 말씀하시는 어렵다고 하는 부분 내용이 그 외유성 지금까지 밝혀진 거랑 맥락이 비슷한 것들인가요? 갑질입니다. 정무위 간사로서 갑질에 해당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법률적으로 김영란법 위반을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뇌물 혐의를 보시는 건가요? 여러분들 김영란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당시에 그 법안에 제안 설명을 했던 당사자가 바로 김기식입니다. 그 김영란법의 중요성에 대해서 가장 국회의원 중에 강력한 목소리와 또 정확한 입장을 가지고 강조해 오신 분이 바로 그분입니다. 이걸 좀 들어주세요. 그 앞에 사실 김기식 갑질 애유 고발장에 대해서는 상당한 부분 법률적인 검토는 마쳐져 있습니다만은 추가로 들어온 제보에 대해서 팩트 확인을 하는 관계로 좀 더 세부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김영란법 전에 국회의원님들이 이제 출장 갔을 때 피감기관 돈을 받는 경우가 없었나요? 그러니까 이 부분만, 그러니까 김기식 원장만 딱 받아서 문제가 되는 거지. 그 부분을 잘 몰라서. 지금은 이 김기식의 당시 정무위 간사로서 갑질 행위에 의한 애유 그 자체를 지금 문제 상품입니다. 금융기관들을 감독해야 될 국가금융감독은 원장으로서 정무위 산하 피감기관의 예산으로 갑질 행위에 의한 결론은 어떤 형태로서의 자기 자신의 당위성이나 또 합리성을 추구할지 모르겠지만 그 행위 자체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합니다. 민주당이 어떤 경우든 과거에 또 다른 사안을 가지고 이게 물타기를 했으면 결코 안 된다고. 지금은 금융기관을 감독하는 건강 원장으로서 불과 얼마 전까지 국회 정무위 간사로 활동하면서 이루어진 일들에 대한 지금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이걸 전체적으로 또 확산해서 물타기하고자 하는 민주당의 시도는 어떤 경우든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한국당에서도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피감기관에서 접대를 받았다든지 아니면 뭐 그런 외국 출장을 갔다든지 그런 사례가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생각하시고 계시나요?
한국당 출신이라도 지금 정부의 그런 피감기관에 솔직히 지원을 받아서 갑질을 하고 결국은 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에 있다면 당연히 문제가 되겠죠. 그렇지만은 지금 자유한국당은 당으로서 지금 현재 국정에 그 피감기관을 감독하는 자리에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 명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분명히 민주당이 또 과거 지사로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면서 니네들은 그런 일 없냐 이런 식으로 물타기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은 정권을 잡고 그 피감기관들에 대한 감독적 위치에 있는 그 자체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 그러면 금감원장이 아니라면 이거는 문제가 안 된다는 뜻이긴 되잖아요. 지금 계속 금융기관 감독해야 할 금감원장으로서의 가치는 김기식 원장이 금감원 원장이 아니고 자인으로 있다면 이 문제까지 이렇게 야기되지 않았으려고 봅니다. 개헌과 관련해서 저는 이제 민주당 주장한 다음에 보니까 한국당이 주장하는 권력 구조에 대해서는 이제 절대 가질 수 없다 이러면서 평화와 정의가 주장하는 총리 추천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봤더니 한국당과 협상을 해야 된다면서 한국당이 주장하는 그 권력 구조와 평화와 정의가 말하는 총리 추천제랑 아예 다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분명히 그때 김성태 대표께서는 고맙다고 하시면서 그걸 호응하신 측면이 있었다고 보거든요. 뭘 고맙다고 했습니까? 그때 이제 신상정 의원이 네. 총리 추천제를 얘기하고 시점도 유동적일 수 있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 이 부분은 분명히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날 심상정 전체 전 대표, 심상정 전 대표가 한 이야기는 국회 차원에서의 국민개헌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고 대통령 개헌안은 발의는 맞지 않다는 것이고 그 내용 중에 일부가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서 것이고 또 총리 추천에 대해서도 일부 언급된 것이다. 저는 전체적인 내용을 맥락으로 다 묶어서 심상정 전 대표의 그 입장에 대해서 저는 환영의 입장을 가졌습니다. 천정대 의원이랑 심상정 의원이 지금 총리 추천제를 대안, 중대안으로 제시를 했는데 한국당은 거기에 자유한국당은 총리 추천제의 입장을 저희는 가지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오는 20일까지 국민투표법이 처리돼야 된다. 그래서 개헌 관련 시기와 권력구조 개편 문제에 대한 그렇다면 양보가 없으면 그런 국민투표법 처리도 불가하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민주당은 6.13 지방자치선거의 개헌을 개다리로 이렇게 끼워 넣어서 자신들이 애초 구상하고 기획했던 대로 지방선거를 습회하는 그런 정략적이고 정치적인 그 계획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개헌은 개헌이고 지방선거는 지방선거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분명히 밝혀듭니다. 국회가 국민개헌을 합의하고 별도의 개헌 투표일에 국민의 결과가 반영되지 않고 또 국회에서 합의된 이 개헌안이 만에 하나 민주당의 우려대로 부결되어진다면 그 이전에 국회는 개헌안 합의와 함께 국회 해산 결의, 특별 결의까지 우리가 해서라도 그 국민 개헌안에 대한 국민의 뜻을 수용하는 그런 기묘한 자세를 먼저 우리가 약속하고 하자는 거죠. 그 말은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6.13 아니면 개헌 안 된다는 이 방식은 개헌을 하지 말자는 입장인 것이죠.
예, 얻으신 마치겠습니다. 대통령 하나만 여쭤보면 청와대에서 네. 그 단계적 개헌안을 다시 한번 준비가 나왔는데 일단 합의한 부분만 이걸 지선제하고 합의를 못하면 과수정하자는 이런 구상이어서 이에 대해서는 그건 정말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화장실 갈 때와 또 갔다 온 이후에 이렇게 그 체제를 바꾸면은 이런 경제에 쌓인 기업 문제를 두고도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참 불행합니다. 어떻게 합의된 것만 하고 자신이 대통령 이제 잡았으니까 이 제왕적 대통령 정말 즐겁고 재미있고 괜찮은 이 제왕적 대통령 손에 놓지 않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건 대단히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이 개헌은 자유한국당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와 또 지금 현행 대통령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손을 대지 않는다는 걸 분명히 여러분들 먼저 인식해 주십시오. 국민 개헌안 합의가 왜 중요한가 하면 선거제 개편이 다음 총선을 통해서 선거제 개편과 국민 대표 선언이 당하되는 비례제가 확대되는 문제는 다음 총선입니다. 그 이후에 대선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로지 4년 중임 그리고 이 제왕적 권력을 끝까지 함께 가져가고자 하는 그런 업무와 술책이 아니라면 국회 차원에서의 국민개헌안이 합의되어질 수 있도록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 발의는 즉각 철회되어지고 민주당이 자체적으로 개헌안을 가지고 국회 차원에서의 개헌 협상이 재량권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물꼬를 열어줘야 할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당 안대로라면 총리 선출제, 그러니까 개헌이 되면은 그 총리 선출제가 이번 정권 임기부터 적용이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 모든 것은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 작년에 국민의 직접적인 투표에 의해서 이미 대통령으로 선출되어진 사람입니다. 선출되어진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와 또 권력에 대해서는 지금 손을 뗄 수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마치 문재인 대통령 임기 기간 중에 책임 총리제가 선출되어지면은 지금까지 대통령 권력과 충돌이 일어나서 국가가 혼란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이상 해괴망측한 이야기를 가지고 국민을 혼돈시키고 있습니다. 이건 대단히 잘못됩니다. 2012년 문재인 대통령 당시 당대표 후보 시절에 지금 제왕적 대통령 권력의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또 가장 좋은 권력 구조는 내각제라고 하고 있습니다. 당사자. 네, 그럼 내가 없으시면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